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장민호 씨, 우리가 장민호 씨를 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단어, 미남자다. 조각미남이다 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외모 중요하죠.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 SNS 시대에 사진, 영상이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는 보여지는 것,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비주얼이 강조되다 보니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 내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즉, 내 눈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눈으로 관찰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동작, 행동 하나하나를 참 열심히 챙겨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 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 출연해서 호시절 민호랜드 서울 앵콜 공연 연습 과정, 준비 과정을 쭉 VCR로 보여줬습니다. 이 VCR에서 늘 댄스하면 보여지는 헌식이라는 댄스 단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스트롯 때부터 지금까지 트롯맨들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귀에 귀걸이를 달고 키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이 헌식이라는 댄스 단장은 여기저기 안이 불려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트롯맨들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헌식이라는 댄스 단장과 같이 댄스 연습을 하면서 계속 헌식이가 틀린다, 즉 댄스 단장이 계속 틀린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민호 씨는 역시 마음이 멋쟁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왜 장민호 씨는 이 무용 단원들에게 지적을 하면 기가 죽잖아요.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장을 계속 틀린다고 지적을 함으로써 그 단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당구로 치면 이거 3쿠션이라고 그런답니다. 직접 야단을 치고 지청구를 주기보다 단장을 자꾸 지적함으로써 그 단원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하는 그러한 훈육법, 교육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음료수를 시킬 때도 물론 장민호 씨가 스스로 본인 카드를 꺼내서 쓰기는 했지만 커피 사오는 일을 말단 단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헌식 단장을 시켜서 커피를 사오게 합니다. 이 리더십은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죠. 마음이 멋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우리는 보통 힘없는 사람, 제일 말단에다 갑질을 시키고 갑질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이런 야비한 사람들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장민호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배려심이 여기에서도 저는 많이 배워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힘을 쓰는 것, 이것처럼 바보 병신 같은 행동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바보 병신이라고 가차없이 비난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처럼 모질이가 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민호 씨는 굉장히 멋쟁이구나,
장민호 씨가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은 정말 마음속이 정말 비단결 같구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독재자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함부로 하죠.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야당에 이런 인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헌식이라는 이 단장, 장민호 씨한테 할 말은 또 다 합니다. 댄스 곡을 정할 때 장민호 씨가 풍악을 울려라, 그땐 우린 젊었다, 이런 곡을 연습하자 그러니까 꼭 본인이 준비된 곡만 연습한다 하자 그런다. 그렇죠. 장민호 씨는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이니까 어떤 노래를 관객들이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죠. 그러니까 장민호 씨는 본인 무대니까, 본인이 무대의 주인공이니까 그런 곡을 하자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헌식이라는 단장도 이런 얘기를 장민호 씨한테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열린 분위기에서 이들이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열려 있어야 연습도 잘 되고 공연도 잘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꼭 돈을 줘야지만 복지입니까? 정신복지가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민호 씨 해야 될 무대가 너무 많으니까 틀릴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겠죠. 장민호 씨는 본인 콘서트 무대를 준비하면서 무대 연출까지 본인이 다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또 풍악놀이를 불러서 풍악놀이로 하여금 객석으로 내려가서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동선을 까먹고 두 사람만 내려가고 나머지 2인은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풍악놀이가 끝나고 나서 장민호 씨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냥 풍물패가 실수를 했는데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죠. 모르는 척하고. 그런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장민호 씨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장민호 씨 풍악을 울려라가 여기저기서 커버도 많이 되고 관객들의 흥을 북돋우고 흥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앵콜 무대에서는 풍물놀이를 좀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 너였니는 EDM 버전으로 바꿔서 위험을 무릅쓰고 EDM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장민호 씨가 아이돌이었기 때문이죠. 장민호 씨는 트롯계 아이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본인이 그동안 추었던 여러 가지 춤을 다 섞어서 안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관객석이 너무너무 들썩들썩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한 번씩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민호 씨가 이 댄스팀에게 티셔츠 선물을 하나씩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민호 씨에게 깜짝 놀래주기 위해서 안무를 할 때 그 티셔츠를 다 맞춰 입고 나와서 댄스를 하니 장민호 씨 또한 감동했죠. 이렇게 서로 마음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 단장은 굉장히 나를 신뢰하게 하고 또 장민호 씨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 이것이 리더로서의 자격인데 장민호 씨는 충분히 그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리더가 아니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영리해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을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 SNS 시대에는 정직해야 된다. 즉 정직은
창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하는 토양이다. 늘 저는 이것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SNS 시대에 잘 맞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장민호 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